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와 중국 리더 강연 듣기라는 코너는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중국 상장사의 창업자나 회장 또는 CEO의 심층 인터뷰 또는 강연을 제가 한국어로 동시 통역 방식으로 공유드림으로써 중국의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는 3일중공업 총재, 샤오미 그룹 회장, 蔚来汽车 NIO 회장, 그리고 BOE의 디스플레이 사업부 사장 등 헤드들의 인터뷰랑 강연을 공유드린 적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기업인 삐리삐리의 회장이자 CEO인 전루이가 창업 11주년인 2020년 6월에 한 강연을 공유드릴 텐데요. 40분 동안의 강연 내용을 통해 삐리삐리의 과거,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그 전에 삐리삐리 웹사이트를 잠깐 보고 갈게요. 중국 현지 거라서 콘텐츠 언어가 다 중국어지만 제가 카테고리 정도만 간단히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클릭해서 보시면 좀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삐리삐리 사이트인데요. 사이트 주소가 bilibili.com. 화면을 보시면 맨 위에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애니메이션, 음악, 무용, 지식, 생활, 패션, 엔터, 드라마, 다큐, 영화 등,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중국 국산 애니메이션, 게임, 디지털, 반복 영상, 정치, 경제, 사회, 뉴스, 영화 등이 있고요. 거기다 코믹, 요리, 동물원, 싱글플레이 게임, vlog 등이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당겨 볼게요. 순서대로 요거는 지금 추천 영상 2021년 세배, 그리고 요거는 라이브 방송,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중국 국산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이것도 애니메이션, 음악, 무용, 게임, 각종 지식, 수업 영상, 디지털, 생활, 요리, 동물원. 요거는 계속 반복하는 그런 영상. 패션, 사회, 정치, 경제, 뉴스, 엔터, 이거는 개별 칼럼, 영화, 드라마, 영화, 다큐, 특별 추천, 이렇게 쭉 있는데요. 요건 제가 지금 노트북으로 PC 버전을 보여드린 거고요. 모바일은 따로 앱 버전이 있어요. 저도 평소에 빌리빌리를 이용하는데요. 찐중투에 올린 중국 주식 분석 영상들을 동시에 이 빌리빌리에도 업로드하고 있는데 중국 현지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 중에 고학년 학생들 중 금융이나 주식이나 경제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근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한국어는 존재감이나 수요가 너무 작아서 지금 이미 제가 로그인한 상태인데요. 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가 이름을 찐롱 한국어, 금융 한국어로 지었어요. 빌리빌리 전루이 회장의 강연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전루이 회장의 이력을 간단히 알고 갈게요. 1978년생인 전루이 회장은 샤오미 창업자이자 회장인 레이준과도 친분이 있는데요. 레이준 회장이 샤오미를 창업하기 전에 찐산軟件 킹소프트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16년 동안 일했잖아요. 전루이는 2001년부터 7년 동안 레이준 밑에서 기술 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요. 전루이 회장은 어렸을 때부터 만화, 애니메이션 등을 엄청 좋아했고 중국 국산 애니메이션을 진흥시키겠다는 꿈이 있었다고 해요.
빌리빌리는 정확히 말하자면 전루이 회장이 창업한 건 아니고요. 슈이라는 이 오른쪽 사진에 나오는 슈이라는 청년이 만든 건데 왼쪽이 전루이 회장이고 오른쪽이 창업자 슈이. 슈이는 1989년생이고 2005년 16살 나이에 대학에 입학했고 2009년 졸업 후에 빌리빌리의 전신인 미쿠팬스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2010년부터 빌리빌리 창업에 전적으로 매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빌리빌리는 창업자 슈이랑 친구 몇 명이서 조그만 방에서 만들고 있었고 투자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2011년 전루이 회장이 슈이를 찾아가서 둘이서 새벽 3시까지 얘기를 나누고 나서 전루이 회장이 빌리빌리의 엔젤 투자자로 들어가기로 했고요. 그 후 B 시리즈와 A 시리즈 융자에 다 들어갔고요. 2014년에 전루이 회장은 본인이 그 전에 따로 창업한 기업을 미국에 상장시킨 후 아예 빌리빌리 파트너로 합류해서 회장 및 CEO직을 맡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빌리빌리는 2018년 3월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고요. 슈이는 언론에 나서는 걸 안 좋아하는 편이라고 해요. 네, 그럼 시작할게요. 40분 분량의 강연이지만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연 중에 빈도 높게 나오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요. 첫째는 빌리빌리는 중국에서 삐짠이라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그냥 친근하게 편하게 삐짠이라고 많이 불러요. 짠이라는 한자는 역, 말, 참, 스테이션이란 뜻이죠. 둘째는 유튜브에서는 유튜버라고 하잖아요. B잔에서는 업주라고 불러요. 업는 업로드의 약칭이고 주는 주인 주자. 그러니까 업로드하는 사람. 세 번째는 ACG라는 합성어인데요. 애니메이션, 코믹스, 게임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빌리빌리, B잔, 업주, ACG 기억하셨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루이입니다. 오늘은 빌리빌리 창립 11주년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B잔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 동반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야말로 오늘의 B잔이 있게 했습니다. 작년에 10주년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부터 저는 매년 6월 26일에 항상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교류하고 B잔의 지난 1년간의 사업을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지난 1년은 B잔이 활기차게 발전한 한 해였고 특히 연말 공연 이후 B잔의 영향력이 한층 더 확대됐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위챗 모멘텀을 보면 과거에는 B잔 관련 내용들이 드물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쭉 보면 B잔과 관련 없는 많은 친구들이 B잔 영상을 전송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심지어 B잔 업주에 대해 토론하기도 하고요. 또 예를 들면 2달 전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 갑자기 저보고 자기도 B잔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놀라서 B잔에서 너 뭘 보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오픈소스 관련 수업 영상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소프트웨어 개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크게 느낀 건 지난 1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B잔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걸.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B잔으로 들어오니까 일부 유저들은 B잔이 변하지 않을까? 콘텐츠가 변하지 않을까? 분위기가 변하지 않을까? B잔이 예전의 그런 맛이 변하지 않을까? 사실 저는 B잔에 참여한 지 아주 오래됐어요. 제 개인이 B잔에 참여한 건 올해가 10년 차고 회사 경영을 전적으로 맡은 건 7년 차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 속에 2012년부터 매년마다 B잔이 변했다고 얘기하는 이용자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인데 B잔 설립 당시 아직 위챗, 웨이신, 웨이보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터넷 제품들이 대부분은 다 없었어요. 11년이 지났어요. 저희 첫 이용자들, 예를 들어 그분들이 20세부터 B잔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면 지금 다 30세가 넘었죠. 만약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변화라는 건 일종의 주관적인 느낌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저희 직원들도 관심이 아주 많은데요. 저희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저희 콘텐츠가 안 좋게 변했는지, 일부 업무가 예전보다 못하는지,
그래서 저희는 회사 내부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다음 단계의 업무의 가이드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데이터를 통해서 B잔이 도대체 어디가 변했고 어디가 변하지 않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B잔 이용자가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2020년 1분기 재무제표에 의하면 월간 액티브 이용자 수가 1.72억인데 이 숫자는 2년 전에 3배, 5년 전에 10배. 중국 2010년 인구조사 보고에 의하면 중국에는 90년대생과 2000년대생 젊은 인구가 대략 3.2억 명이 되는데 B잔 이용자 중 청년 비중이 약 80%가 되니까 지금 즉 현재 중국 40%의 젊은 친구들이 매월 최소 한 번은 B잔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 숫자는 확실히 이미 작은 숫자가 아니죠. 만약 이 숫자를 전 세계의 국가별 인구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 그럼 1.72억 명은 전 세계에서 8위, 러시아와 일본 인구보다 많죠. 그래서 전 세계 범위로 봐도 B잔은 이미 작은 웹사이트가 아닙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두 번째 변화는 저희 압주 수량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2020년 1분기 저희 월평균 액티브 압주는 180만 명에 달했고 그분들은 매일 몇십만 개의 영상을 창작해서 B잔에 업로드하고 있고요. 그 영상에는 몇천 개의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여기서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영상 창작을 가장 잘하는 분들은 거의 다 B잔에 있고 다 우리 B잔의 압주라는 걸.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장르의 압주들이 B잔에서 활약했는데 예를 들어 유명한 로샹 선생님, 그분은 중국 정법대학 교수인데 올해 3월에 B잔에 입주한 후 B잔 3개월 내 팬 증가 속도의 최고 기록을 깼었죠. 저는 이건 아마 지식의 힘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예를 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빤푸어 선생님, 매일 거울 보면서 절을 하는 잉허 남자. 이분은 경제적 압조인데 동시에 전문적인 금융 리스크 통제 분야의 종사자이기도 하고요. 또 예를 들어周六野. 데이터상 보면 지난 반년간 압잔에서 가장 환영받는 여성 압조인데 이분은 전문 헬스 트레이너죠. 제 추측으로는 아마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신의 몸이나 몸매에 대해 아주 깊은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겠죠. 또 제트라는 분은 운동화 압조인데 이분은 B잔 사상 5,000명의 선장급에 달한 첫 압조인데요. 그분의 슬로건은 Love and Share, 사랑과 나눔. 운동화나 중국 운동화에 대한 그분의 열정과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 B잔 이용자분들도 이미 잘 느끼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압주들은 지난 1년간 B잔에서 활약해온 대표들이죠. 수량의 증가 외에 압주들이 영향력도 점차 커지는 걸 저희는 실감했는데요. 예를 들어 코로나 기간에 우리 압주들은 홍보 선전대의 역할을 했었죠. 이번에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켰는데 우리 압주들은 자신의 창작, 오리지널, 진실된 자료를 통해서 실제 상황을 영상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린천 학생이 제작한 우한 봉쇄 24시간 후의 첫 실제 촬영 영상, 그리고 꼬제르이가
미국 코로나 기간에 미국의 현지 코로나 상황을 보여준 영상,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시연한 코로나 전파 모델로 코로나 기간에 모이지 말고 집에서 적게 나가도록 경고하는 등 우리 앞주들이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 담긴 홍보 내용들은 B站이용자들이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국 국영방송의 100회가 넘는 전송을 받아서 인터넷상 50억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이것도 우리 B站앞주들이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겠죠. 세 번째 데이터의 변화는 우리 컨텐츠의 종류가 많아졌다는 건데요. B站컨텐츠는 사실 지난 11년 동안 계속 많아졌습니다. 초기에는 애니메이션과 만화 관련 분야에만 집중했었고, 그 후엔 게임이 추가됐고, 그 후엔 음악, 무용, 과학기술이 추가됐고, 그리고 또 생활 관련 콘텐츠 등 종류가 지속적으로 많아졌는데, 지난 1년간 과학기술, 시사, 지식, 경제, 직장 등과 관련된 새로운 콘텐츠들이 B站에서 점차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변화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 데이터로 설명드렸고, 이어서 마찬가지로 데이터로 B站이 변하지 않은 점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어요. 우선 우리 고객 속성이 지난 몇 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지난 3년간 B站신규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모두 21세. 비록 지난 3년에서 5년 동안 이용자 수가 늘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배 늘었다, 3배 늘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평균 연령은 다 21세. 즉 B站의 주 이용자는 여전히 젊은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저희 일부 이용자들은 이용자가 늘어날 때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B站이용자가 저령화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저령화는 이용자가 과거에 비해 성숙하지 못하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용자의 고령화를 우려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하지만 이런 우려들은 데이터로 봤을 때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테스트를 통과한 정식 회원들은 후속적인 12개월의 잔존율을 보면 데이터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지난 8개 분기 동안 우리 정식 회원들이 된 커뮤니티 신규 멤버들을 보면 12개월 차, 즉 1년 후의 잔존율인 평균 80% 이상에 달했는데 이 비율은 지난 1년 동안 계속 상승하는 추세였어요. 이는 신규 가입한 정식 회원들은 우리 커뮤니티에 아주 빨리 적응했고 우리 커뮤니티를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충성 고객이 됐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시는 이용자도 계세요. 11년이 지났는데 오래된 고객이 천천히 이탈하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 저희도 데이터가 있는데요. 11년 전의 이용자라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은 여전히 활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열된 건 삐리삐리 창립 첫 3년, 즉 2009년, 10년, 11년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현재 잔존율인데 10년 전 이용자의 60% 이상이 지금 여전히 커뮤니티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로 안 변한 건 무엇일까요? 비록 우리 앞주는 늘어났지만 그들의 제작 퀄리티는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B站에서 인터넷상 퀄리티가 가장 높은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고 있어요. 여기에 3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데이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용자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70%, 둘째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앞주가 전년 동기 100% 이상 증가했다는 것, 셋째는 이용자들이 앞주가 제작한 영상에 대한 좋아요 클릭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64% 증가했다는 거죠.
이 세 개 데이터는 무엇을 설명했나요? 창작자의 증가율이 이용자의 증가율보다 높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점점 더 많은 앱주들이 B站에 와서 컨텐츠 창작을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앱주들의 영상 퀄리티는 하락하지 않았어요. 시시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영상 퀄리티는 점점 높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이용자들이 환영을 받아서 좋아요 클릭 수가 과거 1년에 비해 3배로 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우리 이용자들이 우리 앱주들의 창작에 대해 점점 더 만족스러워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네, 세 번째로 안 변한 건 무엇일까요? 앞서 저희 컨텐츠 종류가 점점 많아졌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종류는 점점 많아졌지만 저희 핵심 컨텐츠의 우위는 종류의 증가로 인해 희석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점차 강화됐습니다.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이용자는 70% 증가했지만 하지만 저희 핵심 컨텐츠, 예를 들어 일본 애니메이션 시청자 수는 지난 1년 동안 87% 증가했는데 이 숫자는 지난 1년 이용자 수의 증가율보다 크고 그리고 앱주들이 창작한 2차원 LCG 컨텐츠의 클릭 수는 지난 1년 동안 증가율이 108%. 마찬가지로 지난 1년 이용자의 증가율을 상회했고요. 이는 컨텐츠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오리지널 분야의 우위가 여전히 강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희는 이 장을 확장하는 동시에 기존의 장도 점점 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 분야에 대한 투입을 얼마나 했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뭘 말했는지보다는 우리가 뭘 실제로 했는지를 봐야 하는데 나스닥 상장 이래 저희는 해외 애니메이션 라이선스 쪽에서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1680부가 넘는 해외 애니메이션 라이선스를 도입했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은 B站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분위기를 좋아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빅 저작권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이용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저희는 라이선스 투입을 계속해서 늘려서 고품질의 일본 애니메이션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리빌리는 전 세계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라이선스를 가장 많이 보유한 플랫폼 중 하나. 심지어 일본에서도 이렇게 풍부한 애니메이션 플랫폼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방금 데이터를 통해 B站이 지난 몇 년간 어떤 변화가 나타났고 또 변하지 않은 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이용자 수가 많아졌어요. 이용자 수가 1.72억으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우리 이용자 속성은 변하지 않았고 대부분이 젊은이들, 게다가 신규 이용자들은 매우 빨리 커뮤니티에 어울려서 우리 커뮤니티 멤버가 돼서 여러분들처럼 이 커뮤니티를 사랑하는 멤버가 되고 게다가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왔어요. 앱주가 많아졌고 월간 액티브 앱주가 180만. 하지만 앱주는 많아졌지만 그들의 창작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향상됐어요. 저희 B站은 시종일관 고품질의 영상 컨텐츠를 유지해왔고 앱주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점점 높아지는데 이는 좋아요라는 클릭수에서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콘텐츠 종류가 많아져서 보다 다양해지고 풍부해졌다. 콘텐츠 종류는 점점 많아진 동시에 핵심 콘텐츠, 예를 들어 LCG 콘텐츠에 대한 자금 투입은 계속해서 증가한데다 LCG 콘텐츠 자체도 점점 번영해져서 이용자 수든 영상 조회수든 다 계속해서 증가해서 빌리빌리 전체의 성장률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체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B站은 변화가 있다. 하지만 변한 건 다 점점 좋게 변한 거고 반대로 변하지 않는 건 B站자체의 속성과 콘텐츠의 경쟁력이 변하지 않았다. 네.
그래도 아마 여전히 이런 이용자가 있을 거예요. 당신이 말한 건 다 알겠는데 근데 나는 그냥 B잔이 몇 년 전과 똑같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옛날에 그런 느낌이 좋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게 좋다. 아예 아무 변화도 없으면 안 되냐. 제가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볼 때 어떤 업주의 댓글을 봤어요. 우리의 업주들은 더 많은 시청자들이 필요하다. 만약 더 많은 이용자가 없으면 업주들은 이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다고 써 있는데요. 이용자들은 더 많은 컨텐츠를 보고 싶어 해요. 만약 우리가 매출이 늘지 않으면 라이선스를 구매할 돈이 없고 그럼 자연스럽게 플랫폼상 컨텐츠는 점점 줄어들 거고 만약 B잔이 앞으로 점점 발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점점 쇠락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리빌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하나 나오겠죠. 그럼 B잔은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하는지, 발전해서 무엇이 돼야 하는지, B잔은 무엇인지 이 문제도 여전히 주관상의 문제이고 또한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B잔이 지금까지 11주년이 됐고 가장 초기에 B잔을 이용한 사람들이 당시 20세라면 지금은 이미 30여 세가 됐겠죠. 지난 10년 동안 컨텐츠가 계속 발전했고 유행도 계속해서 변화됐고 사람들의 취향도 시대와 더불어 발전했죠. 우리가 각자 좋아하는 B잔을 얘기할 때 아마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B잔이 있을 거예요. B잔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이렇게 많은 업주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컨텐츠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모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본 컨텐츠의 공통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미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저는 2, 3년 전에 이미 저희 답을 얻었어요. 제가 B잔에서 칼럼을 2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 B잔의 3가지 사명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B잔의 첫 번째 사명은 이용자들에게 속하는 커뮤니티를 하나 구축하는 것. 이용자들이 좋은 느낌이 드는 커뮤니티. B잔의 두 번째 사명은 창작자들에게 무대를 하나 구축해 주는 건데 우수한 창작자들이 이 무대에서 본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B잔의 세 번째 사명은 저는 중국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과 게임이 전 세계 범위에서 환영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B잔은 처음에 애니메이션 마니아들로 구성된 커뮤니티였고 비록 지금 벌써 11년이 지났고 비록 이 커뮤니티가 점차 방대해졌고 의기투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각종 다채로운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지만 저희의 초심에서 본다면 저희는 중국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진흥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는 우리 중국인들이 창작한 컨텐츠를 전 세계로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이 3가지 사명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째, 커뮤니티. 저희 기업 문화 중 첫 문구가 바로 커뮤니티 우선. 저희는 마니아 커뮤니티로 구성된 기업에서 출발한 거고 커뮤니티가 저희 기업의 DNA입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는 여전히 커뮤니티 진입 시에 100문제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걸 고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 억대 이상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 중 아직도 커뮤니티 진입제를 고수하는 유일한 플랫폼일 것이라 믿습니다. 2020년 1분기까지 저희는 총 8,200만 명의 이용자가 이 시험을 통과해서 정식 회원이 됐어요.
지금 저희 회사에는 758명의 직원들이 풀타임으로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위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실감하지 못하시겠지만 매일 B자는 35만 개 이상의 댓글 자막, 탐막과 댓글이 신고를 받는데 저희 직원들은 일일이 순서대로 심사하고 판단을 해서 그 신고 중 40%가 규정 위반으로 판정되고 삭제됩니다. 저희는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모든 커뮤니티 멤버는 다 커뮤니티 분위기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커뮤니티 멤버 중 한 명이고요. 직원들의 노력으로 댓글 자막에 대한 신고가 작년에 비해 60% 줄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저희 이용자들이 B잔의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8,200만 명의 이용자가 시험을 통해 커뮤니티의 정식 회원이 됐어요. 이건 매우 큰 숫자죠. 독일 인구와 맞먹는 수량이죠. 이렇게 큰 커뮤니티에는 경찰도 없고 법원도 없고 감옥도 없습니다. 확실히 저희 몇백 명의 직원이 커뮤니티의 치안을 계속해서 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뮤니티가 선순환적인 발전에 달하게 된다면 커뮤니티의 규칙과 질서 유지 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이 커뮤니티가 자신의 정신, 자신의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빌리빌리 커뮤니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치관은 첫째는 공정, 둘째는 포용. 우선 공정을 얘기할게요. 저희는 공정이라는 가치관을 관철하기 위해 지난 11년 동안 시종일관 데이터의 진실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만약 저희 이용자 중 인터넷 산업 종사자가 있다면 아마 아실 텐데 중국에서 데이터의 진실성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이는 저희가 인터넷 불법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충분히 자율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러한 자율로 저희는 버는 돈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저희가 계속 유지해야 하는 점입니다. 왜냐? 만약 데이터가 진실되지 못하면 이용자들은 뭘로 우리 커뮤니티를 믿을 수 있겠어요? 만약 데이터가 진실되지 못하면 업주들의 창작, 그들의 우열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만약 데이터가 진실되지 못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벌어지겠죠. 이게 첫째고, 둘째는 포용. B잔의 오래된 이용자들은 아마 B잔이 처음에 시작한 1, 2년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때는 카테고리가 몇 개밖에 안 됐고 다 애니메이션 쪽이었어요. B잔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점점 더 많은 창작자들이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왔고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콘텐츠 종류를 만들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2012년부터 게임 카테고리가 B잔에서 번영하기 시작했고 2013년에 과학기술이라는 카테고리를 개설했고 2015년에 생활과 패션 카테고리를 개설했고 지금까지 B잔은 이미 몇천 개의 대분류, 수백만 개의 태그를 가진 풍부하고 다채로운 커뮤니티가 됐습니다. 사실 처음 게임 콘텐츠가 번영하기 시작했을 때 일부 이용자들은 걱정이 있었긴 했어요. 애니메이션만 하는 사이트가 되어야 하는지, 그 뒤에 과학기술 콘텐츠, 그 뒤에 생활 관련 콘텐츠 때도 걱정해 주시는 이용자들이 계셨는데 하지만 더 많은 업주와 이용자들은 포용하는 태도를 가져주셨죠. 우수한 콘텐츠 입주를 환영해줬고 우수한 콘텐츠가 종자가 돼서 더 많은 동 분야의 업주들이 여기로 와주셨고요.
게다가 카테고리에 대해 포용해 줬을 뿐만 아니라 저희 이용자들은 앞주에 대해서도 포용해 줬습니다. 앞주들이 진정성 있게 열심히 콘텐츠를 제작하기만 하고 자신의 재능이 있기만 하면 저희 이용자들은 마음속으로부터 격려를 보내주셨고요. 이러한 포용이 없었다면 지금 B잔에 이렇게 풍부하고 다채롭고 이렇게 끊임없이 번성하는 컨텐츠 생태계는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저희가 왜 포용하는 걸 격려하냐면 저희는 한 가지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커뮤니티는 선과 악, 미와 추를 분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희는 컨텐츠 자체는 귀천이 있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 컨텐츠가 도대체 좋은 컨텐츠인지 고급적인 컨텐츠인지 평판하기 어렵고요. 저희는 평판하는 이런 권력을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줘야 하고 커뮤니티 멤버들이 충분한 분별력으로 열심히 창작하는 앞주들이 떠오르게끔 할 수 있고 그들은 고품질의 컨텐츠가 번영해지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건 커뮤니티 면에서의 노력. 그럼 둘째는 저희가 앞주의 창작에 있어서 저희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B잔은 창작자를 존중하고 창작 우선, 컨텐츠 퀄리티 우선이라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왜 앞주들이 다 B잔으로 오고 싶어 하냐고. B잔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앞주들이 있고 점점 더 많아지는 걸 보고 친구들은 저보고 혹시 앞주들에게 돈을 준 거냐. 어떻게 그런 걸 이룰 수 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B잔은 왜 끊임없이 고품질의 컨텐츠를 산출해낼 수 있는지, 매일마다 아주 많은 창의성이 강한 고품질의 컨텐츠를 산출해낼 수 있는지, 너네는 도대체 뭘 했냐,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사실 이 모든 건 저희가 건전한 컨텐츠의 생태계 육성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제가 봤을 땐 B잔의 진정한 사명은 고품질의 컨텐츠를 산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컨텐츠를 산출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우리 앞주들. 저희는 항상 앞주를 잘 서비스하는 걸 가장 중요한 업무로 간주해왔고 우수한 컨텐츠의 산출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간주해왔습니다. 지금 B잔에는 1686명의 풀타임 직원들이 앞주 대상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 그 서비스에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보는 그 유명한 앞주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중소형 앞주들에게 주고 있고 심지어 이름도 없는 수많은 앞주까지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앞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서비스는 앞주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시청자를 보유하게 하고 우수한 컨텐츠가 더 많은 트래픽, 우수한 앞주들이 더 많은 팬들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그 데이터의 진실성과 마찬가지로 말은 쉬워도 해보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플랫폼 입장에서 이익 최대화의 방식은 보다 많은 트래픽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이익과 앞주에 대한 지원 사이에서 저희는 앞주에 대한 지원을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고집하는 건 우수한 컨텐츠로 하여금 더 많은 트래픽을 획득하는 것. 저희는 앞주의 운영 방법부터 컨텐츠 추천 시의 스마트 추천 수단까지 모두 우수한 컨텐츠를 위해 서비스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용자들이 이 컨텐츠에 대한 좋아요 클릭 수, 동전 투입,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이 컨텐츠가 우수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그 영상이 그냥 많은 조회수를 얻었는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오로지 우수한 컨텐츠가 더 많은 트래픽을 취득하게 해야 우수한 업주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을 거라 믿고 우수한 업주들이 많아질수록 더 좋은 컨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플랫폼의 트래픽이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신념, 바로 이러한 고집으로 70%의 트래픽은 사실 다 중소형 업주들, 심지어 이름 없는 업주들에게 주고 있어요. B站의 전체 생태계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업주는 사실 우리 신생 업주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B站에서 10,000명 이상의 팬들을 가진 업주들의 증가율은 82%, 즉 1배에 근접하죠. 이 증가율은 우리 전체 이용자 증가율인 70%를 넘어섰고요. 이는 점점 더 많은 신생 업주들이 B站에서 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지금 10,000명의 팬을 보유한 업주들은 미래에 100만 팬을 가질 업주 그리고 그 후엔 10,000만 명 팬을 가진 업주가 될 것이라는 걸 저희는 믿습니다. 우수한 컨텐츠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B站의 좋은 컨텐츠가 점점 더 많아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저희는 믿습니다. B站의 세 번째 사명은 국산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진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컨텐츠의 꿈이고 저희도 이 사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래 국산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에 10억 원 이상 투자해서 주도 또는 참여해서 출품한 작품이 104부를 넘었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The Three Body Problem도 있고요. 지금 B站은 이미 국산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최대 제작사 중 하나예요. 게다가 국산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일본 애니메이션의 제작위원회에도 참여해서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상위 클래스에 있어요. 지난 몇 년간 저희는 42부가 넘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제작위원회에 참여했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작품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염염 소방대, 도로로, 우마루짱 등 작품들. 이 수량은 일본 애니메이션 총 출품량의 10%를 넘어섰어요. B站은 최초의 애니메이션 마니아들의 커뮤니티였고 그때 저희 바람은 그냥 B站에서 즐겁게 기분 좋게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그 바람은 이미 실현했는데 왜냐면 저희는 이미 전 세계 가장 큰 애니메이션 시청 플랫폼 중 하나가 됐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는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업스트림에까지 깊이 들어가서 애니메이션을 전 세계 마니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게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기 있는 온라인 게임을 발행하는 것 외에 사실 저희는 계속해서 국산 싱글 플레이 게임과 콘솔 게임을 지원하고 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싱글 플레이 게임과 콘솔 게임 분야는 사실 대부분 적자예요.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할 거예요. 왜? 왜냐하면 우수한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우수한 국산 게임은 저희가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산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본전을 못 봤는데 B站이 작년 13억 원 적자가 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산 애니메이션과 게임에 대한 지원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앞서 B站의 세 가지 사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용자를 위해 아름다운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창작자들에게 무대를 짓고 또한 최고의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출품하는 것. 이는 컨텐츠에 대한 저희 꿈입니다. 지난 11년간 B站은 확실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세 가지 사명을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B站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11년 동안 저희는 애니메이션 마니아 커뮤니티에서 지금 직원 수가 5,000명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항상 스스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객들로부터 기인한 기업이라는 것을 이용자와 창작자들의 지원이 없었으면 저희는 오늘날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희는 항상 경외심을 품고 고객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저 자신이 바로 B잔 이용자입니다. 제가 B잔에 참여한 지 올해로 10년 차고요. 저는 모든 이용자들과 똑같이 B잔에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믿으세요. 저희는 B잔 사명을 고집하는 전제하에서 B잔의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는 B잔의 장기적인 발전에 가장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향후 B잔 15주년, 20주년이 돼서 가장 초기 단계 때 이용자들이 40세가 될 때가 돼서 자녀들이 B잔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이렇게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B잔은 아름다운 커뮤니티고 거기엔 재능이 있는 업주들이 많이 있고 다채롭고 훌륭한 영상 컨텐츠가 있다. 애야, 너가 궁금한 영상은 다 B잔에 있어. 라고 저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리빌리 11살 생일입니다. 끝으로 저는 여전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저희를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신 파트너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의 열정과 당신들의 지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업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의 재능에 감사하고 당신들이 다채로운 콘텐츠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잔의 성장 과정에서 B잔을 좋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B잔 11살 생일 축하한다. 빌리빌리 건배. 네, 오늘은 2020년 6월 26일 빌리빌리 11주년 행사 중 전로이 회장의 강연을 공유드렸습니다. 빌리빌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가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 6월 26일이 되면 또 12주년 행사가 개최될 예정일 텐데 그때 가서 전로이 회장이 말하는 빌리빌리의 변한 점과 변하지 않은 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토의 중국 리더 강연 듣기 코너였습니다.